1억을 통해서 620만 원이 확보하고 건강보험료가 이미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신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GPL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 요거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자 소득은 늘리고 건강보험료는 3만 원으로 줄이고, 아니 이게 건강보험료 3만 원으로 줄이는 게 말이 되나? 네,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뭔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라는 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들 아시죠? 저희가 운영하는 대부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시고 대출 나가고 원리금 상환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수익률 받아가시는 거는 세전 8%이고 1억당 월에 약 한 50만 원가량 4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약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기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담보대출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0억 대출해주면 그거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65%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60% 미만도 있고 조금 높은 건 70%도 있고 한 65%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카페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GPL 채권 칸 따로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 다 올려놓거든요. 최근 것들부터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물건 안내서 여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담보대출 비율이 앞에 선순위가 파란색으로 있고 노란색이 이제 저희 통해서 대출이 나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의 LTV 비율이 59%이다. 어디 있는 아파트냐면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라는 걸 담보로 대출이 나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LTV는 이제 이 정도가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 기준, 이 현재 시세입니다. 고점 대비가 아니고 현재 시세거든요. 현재 시세 대비해서 요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도 다 올려놓습니다. 이거 저희가 뭐 예전에는 저희끼리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들 공개해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내리면 다음 물건도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게 LTV 비율이 14%, 이거 좀 특수한 케이스면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LTV 14%짜리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경매 넘어가도 뭐 고민할 게 없죠. 이런 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 보고서는 다 올라와 있고, 하나만 더 볼게요. 방금 건 너무 특이한 케이스였어가지고, 예를 노원구 상계동 이거 한번 봐볼까요? 상계동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나간 건데 LTV 비율이 39%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다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GPL 채권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개인 명의로 투자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개인이 좋냐 법인이 좋냐라는 내용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세전으로 800만 원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월로 쪼개서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27.5%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실수익이 연간 580만 원인 거죠, 이렇게. 근데 개인 투자를 할 때 장점 뭐냐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대출이 나간 다음에 그거 뭐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중간에서 관리 역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받아서 전달만 해드리면 되니까 매달 그냥 받기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하시면서 이렇게 신경 쓸 게 없는 재테크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알아서 따박따박 28일 날짜에 맞춰서 이자가 들어가니까 정말 신경 쓸 게 없고, 다만 단점은 세율이 좀 높다. 이게 일반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 보니까 27.5%가 세금으로 나가더라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투자로 이자를 많이 받으시다 보면은 금융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꿀팁 들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려면 이와 같은 이자소득으로 발생되는 것, 금융,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950만 원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건보료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건보료 상승이라고 하는 걸 단점이라고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한테만 이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배당 받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합산해서 1,000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건보료 상승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법인으로 투자할 때는 장점 뭐냐면 법인은 세율이 조금 낮죠. 2억 이하인 경우, 과표 2억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가 11%입니다. 그러면 연이자, 이건 매출이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800만 원 이자가 그냥 매출로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얘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법인세는 어떡하냐, 법인에 있는 돈 나한테 가지고 올 땐 개인적인 소득세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요 정도 수준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사실상 세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금은 없는데 비용이 있죠. 비용이 얼마가 있냐? 매월 기장료가 10만 원 나가고 세무사 기장료, 그다음에 대부 협회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의 회비가 있고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월세 30만 원. 이 대부법인 설립해서 GPL 투자를 하는 게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갑니다. 이게 3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4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따져봤을 때 이게 거의 다이긴 하거든요. 요걸 따져보게 되면 연에 4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800만 원 이자 매출 받았는데 450이 비용으로 고정 비용으로 나가니까 실수익은 2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으로 투자할 때는 그래도 세금 좀 낸다 하더라도 580만 원 정도 5.8% 수익이 되는 거죠, 세후. 근데 법인으로 하니까 야 이거 포떼고 찼대니까 이거밖에 안 남네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투자 금액이 최소 3.5억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다 무조건 개인이 유리하세요.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법인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월세가 없다.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1억을 가지고 법인 하시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면 무상전대차라는 게 가능해요. 무상전대차가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사무실이 필요한데 이 사무실을 얻기 위해 내가 직접 임대차를 계약을 해서 내가 월세를 얻어서 사무실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이미 확보해 놓은 사무실에다가 한 귀퉁이를 잘라서 나한테 빌려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뭐 새방살이 같은 거 있죠. 내가 월세를 살면서 방 한 칸 또 세를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전대차거든요. 전차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차 계약을 할 때 무상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공짜로 자기가 쓰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무상 전대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상 전대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니 나한테 누가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느냐. 그 누가 빌려주냐면 제가 빌려드립니다. 네. 자랑 한번 해야죠. 이제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저희가 고객분들께 서비스하면서 계속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그걸 해결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도 돈을 버는 것이고 그때 대부 법인 설립이 되게 좋은 플랜이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이제 많은 분들 사무실 임차 비용 때문에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스페이스 해피센터라는 요 보이시죠? 요 공유 오피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방 한 칸 한 칸 다 사무실이에요. 이거 다 계약해서 제가 다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대부 법인 중에 하나도 요 길로 이전을 다 시켜놨어요. 원래 다른 데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704-A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저희 거 먼저 옮긴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 것도 지금 한 분 한 분 다 들어와서 그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전대차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월세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1원 한 장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5천만 원 투자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이득되나 하면서. 원래 5천만 원으로 8% 이자를 드리니까 연 400이죠. 이자가. 그러니까 기장님의 회폐비가 월 15만 원 들어갑니다. 월세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연 18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400 받아서 180이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220만 원이 실질 이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은 4.4%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건강보험이 내시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월에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 있는 돈은 법인이 이자를 받은 거면 법인이 받은 이자를 대표자가 개인이 가지고 오려면 급여를 통해서 받아오게 돼요. 근데 급여를 책정해서 받아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확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원 나가던 게 25,000원 나가니까 27만 5천 원이 세이브가 되시는 거죠. 연으로 따지면 3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330이 나갈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6.6%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 합치니까 몇 프로다? 11%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5천만 원을 법인 GPL로 투자해서 550만 원을 실질 이득을 얻게 되는 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월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월세가 왜 안 나간다?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네, 월세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무상 전대차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이미 30만 원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나가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근데 직장가입자가 되시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없다 손 치더라도 1억으로 원래 개인 투자하시던 분들은 실수이익이 580만 원이었어요. 근데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용 나갈 게 기장료랑 협회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통해서 투자의 수익률이 연에 620만 원이 그냥 확보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플러스 알파로 건보를 내시던 게 만약에 지역가입자이셨다. 그러면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PL 채권을 개인으로 투자하셔도 사실 은행에 비해서도 뭐 다른 거 월세 받는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장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법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매력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법인의 허들이라는 게 월세를 내야 되는 그 임차에 대한 부담감이었었는데, 그 부담감을 저희가 이미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생님들께 맞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